반갑습니다. 차명석입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일단 돌아오는 정규장 이제 월요일 날을 대비하려고 영상을 보실 텐데, 안 좋은 소식이 좀 있죠? 안 좋은 소식은 또, 이런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자, 트럼프가 이란 존재하지 않을수록, 자, 이런 발언을 좀 했는데, 호르무즈 외협에서 또 공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란과 미국에 서로 좀 공습이 있었다고 하는데, 일단 내일 아침에 봐야겠죠. 아침에 자 유가가 튀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 이제 나스닥의 흐름이 좀 반응을 하는지를 봐야 될 건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무시하셔도 좋을 걸로 좀 판단하는 게, 자 우리가 요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날 6월 23일 이날 뭐가 걸렸죠?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죠. 자, 일주일에 무려 2번이나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던 거, 저도 참 이례적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자, 똑같은 현상이 좀 일어났어요. 뭐냐? 바로 요겁니다. 대지를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갑자기 선물을 미친 듯이 매수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 매수한 금액이 무려 1조 3천억. 자, 한 번에 담았다는 게 여기서 확인이 되실 겁니다. 대지를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솟아오르죠. 자, 근데 자, 분봉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도 같이 움직였어요. 자, 요때를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치고 가는 모습이 선물과 현물이 당연히 연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보통 이렇게 과대 낙폭이 나오게 되면은, 자, 이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물론 이 밑꼬리가 어떻게 보면 이 양봉을 먼저 보여준 거라고 좀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일단 내일 장 초반을 지켜볼 필요도 있겠지만, 일단은 양봉이 쓰긴 쓸 겁니다. 다만 이 다음이 문제겠죠. 결국 자, 미장의 흐름도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고, 추가적으로 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는지. 다만 우리나라가 또 이벤트가 있죠. 뭐가 있나요? 자, 이재명 대통령의 간담회가 있고, 이때 반도체 관련 얘기를 또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2천조 투자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제가 월요일장을 예측을 해보자면 소부장 쪽으로 수급이 좀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장이 안 좋을 때 최근에 소부장 쪽에 수급이 갔던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자, 외국인들이 일단 삼성전자, 자, 선물로 자, 약간의 반등을 이용해서 해 먹고, 그 다음에는 소부장 쪽으로 수급이 갈 수 있다라는 점을 자, 미리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또 주말 사이에 노이즈가 있었어요. 자, 노이즈는 자, 뭐가 있었죠? 자, 요거죠. 애플이 갑자기 중국산 램을 쓴다라는 얘기가 나와줬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애플에서 자, 이제는 치플레이션, 반도체가 너무 비싸서 우리 못 쓰겠다. 아니면 소비자한테 전가해야 돼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 제품 가격을 올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되죠? 아이패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소비자가 자, 이 소비를 줄일 수 있다. 자, 그랬을 때 애플도 매출이 줄고, 그러면은 램을 만드는 우리 메모리 반도체 3사 역시도 자, 매출이 줄 수 있다라는 논리가 형성되면서, 자, 요게 시장이 좀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애플은요, B2C 기업이에요. 자,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자, 소비자에게 제품을 파는 거다 보니까 사실상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이에 대한 매출이 더 많습니다. 자, 기업에게 지금 반도체 팔아서 매출이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상 소비자에게 램을 팔아서 나오는 매출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자, 이미 몇 달 전부터 이런 현상은 나왔었어요. 어떤 현상이냐? 자, 이게 실제로 우리가 개별적으로 살 수 있는 개인 컴퓨터에 들어가는 D램이거든요. DDR5 16기가. 자, 이때 보시게 되면은 자, 대략 한 1년 기간 동안 엄청나게 가격이 상승해줬고, 순간적으로 내려왔던 구간이 있죠. 이때가 고점이 자, 32만원 찍고 28만원까지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자, 이때 어떤 기사 나오는지 아세요? 아, 이제는 D램 가격 내려갔으니까 자, 삼성전자 매출 줄 수 있어요. 자, 이런 얘기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때 실제로 D램의 가격이 내려간 것도 맞고, 실제로 소비자들의 D램이 소비가 줄었습니다. 왜 줄었어요? 가격이 7만원에서 32만원까지 올라가다 보니 너무 비싸졌습니다. 당연히 구매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건 뭐예요? B2C예요, B2C. 자, 현재 삼성전자 D램이 어디로 많이 팔리나요? 하이퍼스케일러, 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 아마존, 구글, 이쪽에 팔고 있잖아요. 근데 마치 이걸로 삼성전자 매출 줄 겁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노이즈 기사 내보내면서 자, 우리들에게 겁을 줬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이 갑자기 램이 비싸져서 이 중국산 D램까지 쓴다라고 하는데,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죠. 창신 반도체 쓴다라고 해요. 근데
어차피 미국 정부에서 허락도 안 해줄 건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창신 반도체 역시도 이미 가격이 비싸요. 다른 제조업체의 디램과 비슷한 가격에 속하는 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자, 애플이 중국산 램을 쓴다고 한들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다. 즉 의미가 없다라는 뜻이고, 자, 결국 이거죠. 미국 정부에서도 절대로 허락을 안 해준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은 여전히 디램에 대한 수요는 강하고 결국 디램을 만드는 업체가 갑 오브 갑이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은 더 이상 갑이 아니에요. 자, 과거에는 갑일지언정 시가총액 1위까지 했었지만 이제는 아니죠. 누가 갑인가요? 자, 엔비디아가 이미 시가총액 1위. 근데 엔비디아 역시도 자, 누구한테 요청하고 있나요? HBM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한데 이거 만드는 회사 삼성전자, 그다음에 하이닉스. 결국 이들에게 반도체를 요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혹시라도 SK로 옮겨 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영상에서 무조건적으로 삼성전자가 더 치고 갈 수밖에 없다. 적어도 지금부터는 라는 이유를 제가 영상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1등 기업이 내년에는 될 것 같아요. 26년에는 우리나라 1등이지만 27년에는 자, 세계 랭킹 1위. 뭘로요? 영업이익 1등, 엔비디아 넘어선다라고 하잖아요.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도 오늘 영상에서 다뤄볼게요. 자, 서론이 길었는데 자, 일단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댓글창 무조건적으로 매도 금지 하셔라 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창 매도 금지. 자, 좋아요, 구독은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정말 도움되신 분들 한 번씩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노이즈가 하나 더 있었죠? 야, 국민연금. 이 국민연금이 일단 7월 달부터 매도가 물량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돌이켜보면은 일단은 예상 매도 금액은 자, 50조에서 60조 예상하고 있죠? 자, 60조까지도 지금 보고는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현재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2,000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00조. 자, 근데 이 국민연금의 매도세가 삼성전자에게만 나오지는 않겠죠? 일단 하이닉스도 2,000조. 그렇죠? 이들의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계적인 매크로 매도가 나와줘야 되는데 자, 50조 매도해야 돼요. 자, 여기서 절반 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대략 25조.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대비 얼마 정도 되나요? 한 1.25% 정도 되죠. 이거를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시하면 안 돼요. 다만 하루 동안의 삼성전자 거래 대금을 볼까요? 최근에 좀 높았을 때를 보게 되면은 자, 무려 27조예요. 27조. 자, 국민연금이 이 25조에 대한 매도 금액을 자, 하루 만에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7월이란 기간 동안 분할로 나눠서 야금야금 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하루 거래 대금은 기본 20조가 나와주는 시장에서 삼성전자에서만 이렇게 나와주는데 자, 얼마 정도 팔 수 있을까요? 하루 만에? 25조 기준으로 하루에 대략 한 4천억 정도 매도가 나올 것 같거든요. 자, 이랬을 때 하루 거래 대금 20조인 우리 삼성전자가 이 정도는 받아줄 수 있다라는 논리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실제로 외인들의 매도세는 얼마예요? 자, 얘네도 어마무시하게 팔고 있어요. 2조를 넘게 팔고 있습니다. 2조 5천억 팔았죠? 자, 이런 매도도 버텨주면서 자, 주가를 올렸던 구간이 분명히 존재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 자, 매도 폭탄 나온다 언론에서 부추기는데 이거 역시도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말 사이에 두 가지 노이즈가 있었는데 자, 애플발 노이즈. 자, 이거는 별거 아니었다. 그쵸? 결국 애플이 중국산 램 쓴다라고 하는데 자, 그럴 일도 없을 뿐더러 중국산 램도 이미 가격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매도 폭탄. 이거 역시도 자,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아, 이거 하루 거래대금 20조인데 하루에 한 4천억에서 5천억 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정도 매도세는 자, 외국인들도 조 단위로 파는데 충분히 삼성전자가 감당할 만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주가가 만약에 이제 내려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결국 주가 내려오면은 이거 밑에서 받아줄 수 있는 것도 국민연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일부 줄여놓으면 밑에서 다시 받아줄 수 있는 힘이 바로 국민연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도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우리 삼성전자의 체력이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내일은 이제 우려해야 되는 부분이 일단 이란과 다시 미국의
자, 전쟁 이슈. 이게 과연 시장에도 좀 어떻게 받아들여질 거냐라는 부분인데 이거 역시도 어쨌든 노이즈로 받아들여질 수는 있죠. 단기적으로 유가가 상승이 될 거고 추가적으로 나스닥 역시도 하락을 한다라면은 일부 다시 내려올 수는 있으나 결국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진 상태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언제까지 일어나느냐?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삼성전자의 본연의 가치를 항상 기억을 하시고 자, 언제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바로 요거예요. 자, 결국 성장성이 언제까지 지속되냐라는 건데 일단은 미래에셋투자증권의 전망치는 자, 25년에서 26년 넘어갈 때 대략 영업이익이 800%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증가세죠. 자, 이걸로만 봤을 때는 여전히 삼성전자는 계속 급속도로 상승이 돼야 되는데 26년에서 27년 넘어갈 때 어때요? 자, 일단은 둔화되기 시작하죠. 자, 이것도 엄청난데 27년에 528조 이것도 사실 대단한 겁니다. 이거 기준으로는 엔비디아 영업이익 넘어설 수 있다라고 판단은 하지만 일단은 성장세가 일단 꺾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27년에서 28년 넘어갈 때 어때요? 543조예요, 얘는. 근데 27년은 528조예요. 거의 성장이 없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일단 우리가 고점 시그널을 27년 상반기 1분기에서 2분기 때는 어느 정도 고점이 오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되는 거고 근데 이 영업이익 역시도 26년조차도 전망치예요. 자, 계속해서 증가가 될 수도 있고 중간에 꺾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자, 단순히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가 아니라요. 뭐예요? 삼성전자에 계속 꾸준한 매출이 나오는지에 대한 분기 매출을 계속해서 봐야 되고 추가적으로 하이퍼스케일러의 실적 부분 자 얘네들이 과연 언제까지 투자를 하느냐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 저는 감히 말씀드릴게요.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말하는 이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빅테크들은 자발적으로 투자를 멈추진 않을 거예요. 자, 멈춘다라면 외부적인 요인이 좀 있을 걸로 보여지고 그 외부적인 충격은 일단은 이건 물음표긴 하죠. 다만 그게 경제 지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나옵니다. 이건 뭐예요? 즉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인데 과연 금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은 일단 이것도 지켜봐야 되죠. 이거를 예측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다만 뭐 많이 아실 거예요. 미국의 중간 선거가 11월에 있다 보니까 이때까지는 계속 지지율을 유지해야 되는 트럼프 정부의 정치적 입장이 있다 보니까 자 금리 인상은 이때까지는 어렵다. 그렇다면 금리 인상 12월엔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정말 물음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12월에 금리 인상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자 단 한 번에 혹은 두 번의 금리 인상으로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가 훼손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실물 경제에 어쨌든 영향이 오겠죠. 자, 소비자들의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은 시장에 돈이 안 풀리게 되고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고 그런 악순환이 펼쳐질 수 있다 보니까 정말로 계속해서 금리 인상이 된다? 이거는 우리가 좀 리스크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 물론 이런 내용들은 제가 꾸준하게 영상을 통해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하게 봐주시려면은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하겠죠. 아직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부탁드리고 결국 자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오고 자 금리 인상이 실제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 즉 빅테크들의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되는지 우하향되는지 결국 투자가 자발적으로 멈출 수는 없다. 그건 외부적인 요인인데 그게 가장 강력한 게 일단 금리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다 전망치고 우리가 미래를 알 수는 없잖아요. 자, 전문가들도 의견이 계속해서 분분히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꼭 집어서 이렇게 됩니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시장 참여자로서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야 돼요. 단순하게 삼성전자, 자, 20일 이평선 깨졌으니까 우리 주가 무너집니다. 이런 단순 접근이 아니라, 자, 거시적인 관점도 보시고요. 자,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셔라 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처음엔 어려워요. 어디서 뭘 봐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들을 제가 영상에도 다뤄드리니까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하게 봐주시려면, 그쵸? 예,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하다라는 점 강조드리고, 일단은 어려운 시장인 만큼 제가 좀 더 확실한 선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단기적으로는 100% 상승은 확정. 근데 이게 메인이 아니라 최소 1000% 이상도 확정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자, 근거 없이 1000% 갑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왜 가는지에 대한 부분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내용 들어보시고 괜찮으신 분들은 소액이라도 한번 매수해 보셔서 우리가 다가오는 여름 휴가비 정도는 가져가 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힌트를 먼저 드리면 LG전자가 지분을 모아가고 있는 자, 로봇 기업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LG가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 로봇에 계속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자, 최근에 젠슨항이 어떻게 했어요? 한국 와서 구강모 LG CEO 만났잖아요. 자, 이유는 로봇 때문이다 라고 아실 텐데 자, 결국 제가 1000% 확정 수익까지도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요것 때문입니다. 자, 5% 이상의 지분 공시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LG전자가 현재 지분은 모으고 있지만 5% 미만이기 때문에 공시사항이 아니죠. 의무 공시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시장에 노출이 안 됐어요. 하지만 이게 노출이 되는 순간 단기적으로 100% 급등은 확정. 근데 이게 맨이 아니라 5% 지분 공시가 뜨는 순간 1000%가 확정이다라는 걸 좀 강조드리고 왜 지분 공시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라는 점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액추에이터를 만듭니다. LG전자가 앞으로 액추에이터를 핵심 성장축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는데 자, 로봇의 핵심 부품이죠. 무려 5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액추에이터라고 합니다. 근데 얘의 또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감속기예요. 자, 그렇다면 LG전자가 앞으로 액추에이터 만드는데 얘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이 이거를 만들기 때문에 결국 액추에이터 만드는데 감속기를 못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수합병 해야죠. 기업 인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최대 주주까지 된다? 2000% 혹은 3000%까지도 노려볼 수는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요거는 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5% 이상의 지분공시가 뜨는 순간 최소 1000%는 확정이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요 종목 한번 매수해 보셔서 우리가 여름 휴가비 정도는 벌어가자. 그리고 이왕이면 포트에 로봇 종목 1개에서 2개 정도는 갖고 가셔야 되는데 웬만하면 대기업이 지분 들고 있는 요 회사가 좋겠죠. 아, 차트를 안 보여드렸네요. 차트를 보여드리면 자, 최근에 자, 이렇게 장대 양봉 쓰고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때부터 계속해서 거래량이 활발해지죠. 자, 앞전에는 굉장히 씨가 말라 있었어요. 거래가 말라 있었는데 자, 갑자기 거래량이 발생되면서 저점이 높아지고 박스를 돌파하고 최근에 돌파했을 때 거래량을 동반했다라는 거 이제 시작했다라는 뜻이고 실제로 수급 현황이 너무 좋아요. 연기금하고 투시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쵸. 이들이 뭔가 알고 조만간 LG전자 관련된 기사라도 뭐 나오겠구나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들어왔다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자, 이 뉴스 뜨기 전에 빠르게 진입해보자 라고 좀 말씀드리고 소액이라도 한번 매수해 보셔서 자, 어려운 장세지만 요런 걸로 또 우리가 재미 한번 보자.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 준비한 만큼 포트 비중이 한 10%에서 20% 정도는 담아보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해당 종목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남겨놨습니다. 010-2809-2562 이쪽으로 딱 한 글자 32라고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안내 드릴게요. 자, 종목명이 어떤 건지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해야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혹가다 댓글창에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댓글로는 안내가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상단의 번호로 어떻게 해요? 문자로 3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자, 돌아오는 정규장 월요일에는 진입해 볼 수 있도록 제가 꼭 안내를 드려볼게요. 안내 받아보신 분들은 월요일날 반드시 매수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자, 당장 월요일에도 LG전자 지분 들고 있어요 라는 기사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0% 급등이 나온다. 우리는 이전에 진입하는 게 핵심이겠죠. 반드시 진입을 해보세요. 자, 다시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보자면 자, 일단은 삼성전자가 최근에 SK에 비해서 뭔가 좀 밀리는 형국이었죠. 많은 분들이 이제라도 SK 넘어가야 되나 라고 좀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러시면 안 되죠. 자, SK가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 자, 마이크론과 비슷한 밸류에이션 자, 올라갈수록 결국 고평가 구간으로 좀 진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 여기서 수급 빠져나온 다음에 어디로 가요? 삼성전자로 가겠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결국 규모의 경제라고 하죠. 자, 매출, 그 다음에 영업이익 둘 다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돈 더 잘 버는 회사가 삼성전자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1등은 삼성전자가 돼야 되는 게 맞겠죠. 이게 상식적인 그런 주식시장의 논리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진짜 ADR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결국 이제 이것도 일정 매매에 어떻게 보면 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이크론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됐을 뿐이지 결국 막상 상장하고 나면 재미없다. 그리고 최근에 최태원 회장이 주주환원 정책을 좀 언급했다 보니까 이런 두 가지 재료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여지고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뭐예요? 자, D램 랭킹 1위. 그렇죠? 지분이 아니죠. 점유율 38%. 자, 하이닉스는 28%, 대략 10% 차이 나죠. 자, 그 다음에 이 낸드이죠. 얘는 압도적 1위에요. 31%. 삼성전자가 1등이에요. 다만 지금 아쉬운 게 요거잖아요. HBM에 대한 부분은 하이닉스가 점유율이 무려 60%에 가깝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21%, 마이크론과 동급인데 이게 이제 슬슬 역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역전이 아니더라도 일부 점유율만 가져와도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는 HBM4E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사실 4도 본격적인 양산이 안 들어갔지만 다음 세대를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샘플을 이미 고객사한테 전달했다는 건 아시죠? 이제 더 이상 HBM으로 SK한테 밀리는 상황이 아니에요. 요때부터는 완벽하게 양상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실제로 이건 대신증권의 보고서인데, 자, 앞으로 HBM에 대한 매출이 급속도로 증가를 할 겁니다. 자, 26년에 대한 부분 매출액이 대략 한 26% 정도 차지한다라고 해요. 근데 어때요? 27년에는 85%예요. 엄청나게 급성장하는 거고, 이게 결국 HBM4로부터 지금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략 한 25조 정도 예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 내년에는 85조. 엄청나죠? 자,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1분기 영업이익률이죠. 영업이익률이 대략 73%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게 결국 HBM 기반이었거든요. 단순 계산해 볼게요. 85조에 대한 73%, 대략 60조 나오네요. 자, 영업이익이 HBM에서만 60조가량 나오는 거예요. 근데 26.5%, 일단 올해 기준으로는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26.5에 지금은 굉장히 미비하죠. 한 18조가량 예측이 되는데 이게 앞으로 몇 배 튀나요? 3배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엄청난 증가세다 보니까 자, SK 하이닉스로부터 점유율을 뺏어오는 그 순간부터는 결국 뭐예요? 삼성전자가 다시 압도적 1위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제 말에 동의해 주신 분들은 그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 하시는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자, 댓글창은 뭐라고요? 자, 지금 매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조건적으로 매도 금지하셔라 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과정에 노이즈는 끊임없이 발생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이런 노이즈가 단기 악재인지 장기 악재인지 확인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사실 경험이 없으시면 판단하기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제가 영상에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다뤄드릴 거니까 꾸준한 시청을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정말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영상 촬영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실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자, 이 2달 상승, 2달 휴식, 2달 상승, 2달 휴식. 자, 이런 패턴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어때요? 자, 갑자기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죠. 자, 전형적인 거품 구간에 진입하는 시점으로부터 나오는 현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과거에 가장 비교가 많이 되는 게 IT 버블 때죠. 실제로 자, 1년차에서 한 4년차 때까지는 완만한 곡선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거품 기간이 끼는 자, 4년차 때부터 6년차 요 사이에는 자, 나스닥 기준은 각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자, 이때부터는 변동성이 굉장히 더 심해지는 구간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슬슬 자, 지금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관련 기업들도 슬슬 거품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금 현상을 맞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현상을 100% 맞출 수는 없어요. 실제로 맞추지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단발적인 현상으로 이거 20일 이평선 이탈했으니까 매도하세요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이 흔들리는 노이즈가 어디서 출발을 했는지를 계속해서 추적 관찰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자, 실제로 이제 이런 노이즈들 결국 이제 애플 이거 우리 너무 비싸서 못 쓰니까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넘길 수밖에 없어요 라는 이런 노이즈는 결국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B2C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주요 매출은 뭐다? B2B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꾸준하게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건데 적어도 지금만큼은 고점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아까 예측했던 게 뭐예요? 적어도 27년 1분기에서 2분기 사이가 될 수는 있는데 이것도 확정은 아니잖아요. 결국 계속해서 앞으로의 매출이라든지 매출 전망치를 보고 확인하는 거고 자, 최근에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이 나와주면서 어떻게 됐어요? 자, 26년에 대한 예약은 이미 꽉 찼습니다. 끝났어요. 지금 27년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만큼 여전히 수요는 강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또다시 노이즈가 나와주는 건 뭐예요? 자, 그래서 언제까지 이거를 비싸게 사줄 수 있는 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테크들도 자, 자발적으로 투자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 이게 뭔지는 드러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조짐, 징조가 보인다라면 제가 가감없이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고점 증후군은 반드시 나와주게 돼 있습니다. 그 고점 시간이 나온다라면은 꼭 영상을 통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 마칠 건데 정말로 도움되신 분들 마지막으로 요청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댓글창 매도 금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